안녕하세요. 저는 다우데이터 기술 2팀에서 가상화 엔지니어를 담당하고 있는 최경아라고 합니다. 우선 전 세계적으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이 웨비나에 참석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아이러니하게도 미팅을 자제하고 재택근무를 해야 할 시기에 저희는 이제 재택근무에 최적화된 VDI 솔루션에 대한 문의가 빗발치고 있어서 엔터프라이즈 가상화 기술의 선도주자인 시트릭스의 클라우드 기반 VDI 서비스인 시트릭스 온 애저, 줄여서 COA를 소개해드리고자 웨비나를 열게 되었습니다. 제가 대략 30분 동안 요즘 IT 업계에서 장안의 화제이죠. 자동차로 비유하자면 제네시스 GV80 인기가 어마어마한데 이 GV80급인 시트릭스 온 애저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들으시고 난 뒤에 많은 검토 및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웨비나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웨비나 주제인 디지털 워크스페이스인 시트릭스 온 애저 아젠다는 디지털 워크스페이스가 무엇인지에 대한 간략한 개요와 현재 글로벌 시장 동향, 그리고 시트릭스라는 벤더의 가상화 솔루션 제품인 버추얼 앱 앤 데스크탑, 줄여서 CVAD가 무엇인지 설명을 드리고 시트릭스 온 애저에 대한 구성 방안 및 표준 품목들을 설명하고 저희 체험센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웨비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웨비나 주제인 디지털 워크스페이스에 대해서 시작하기에 앞서 간단하게 VDI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VDI는 기존 기업의 사용자 PC 환경을 가상 공간에 구축하여 시간과 장소와 접속 단말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업무용 PC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을 의미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VDI는 온프라미스 환경에 하이퍼바이저라는 가상화 플랫폼을 서버에 설치하고 그 위에 윈도우즈 같은 VM을 생성하고 이 VM을 사용자가 접속을 해서 업무를 보는 시나리오인데요. 기업들이 VDI를 도입하는 이유는 흔히 망분리나 보안 이슈 때문에 구성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렇게 VDI를 기업에서 도입했을 때 장점들 또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높은 보안성과 관리의 용이성, 그리고 이제 스마트 오피스 구현이 가능합니다. 기업들이 VDI를 도입했을 때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구분이 가능하기에 자연스럽게 이제 보안의 취약점을 해결할 수 있겠죠. 또한 이제 기업 내 클라이언트 장비가 많아지면 당연히 자산을 관리해야 하고 관련된 소프트웨어 등 관리할 부분이 많이 생기는데 VDI를 도입함으로써 제품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고 사용자에게 배포 및 회수가 손쉬워지고 업그레이드와 유지 보수 작업 등이 손쉽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스마트 오피스 같은 경우는 사내 근무 외에 외근과 요즘같이 코로나 때문에 재택근무를 하게 되는 상황에서 장소와 시간과 이 접속 단말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의 PC 환경에 접속하여 업무를 볼 수 있으니 이 유연한 업무 환경이 가능해 업무의 생산성 또한 많이 올라가겠죠. 이러한 여러 장점들이 있어서 기업들이 VDI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VDI의 짧은 개요를 말씀드렸고 이제 디지털 워크스페이스에 대한 개요를 알아보겠습니다. 디지털 워크스페이스가 무엇이냐? 네. 디지털 워크스페이스는 기존의 온프라미스 환경의 VDI를 클라우드 환경에서 VDI를 제공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의 온프라미스 환경은 자체 온프라미스 데이터 센터에 가상 데스크탑들 위한 인프라를 설계 및 구축하는 등의 이런 일련의 작업들이 있잖아요. 이 작업을 클라우드화해서 VDI를 도입 및 사용하는 데 필요한 백단 인프라는 클라우드 공급 업체들, 즉 애저나 AWS나 이 GCP 등이 제공하고 시트릭스나 VM웨어 같은 이제 VDI 공급 업체들이 고객에게 가상 데스크탑을 스트리밍 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디지털 워크스페이스 환경을 도입했을 때의 가장 큰 장점은 초기에 도입하는데 서버 같은 하드웨어 장비가 필요 없어서 물리적 서버 등의 장애를 걱정할 필요가 없죠. 이제 또한 초기 도입이 쉽고 IT 부서의 유지 보수, 이 운영이 기존 온프라미스 환경보다 수월하며 퍼블릭 클라우드를 사용했을 경우 사용한 만큼만 비용을 지불하면 되기에 비용 절약적인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이 디지털 워크스페이스의 장점들입니다. 짧게 디지털 워크스페이스에 대한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디지털 워크스페이스의 현재 글로벌적 시장 동향에 대해서 함께 보실까요? 이 자료는 ECU 서베이 2019에서 디지털 워크스페이스를 도입하거나 기존의 VDI를 클라우드로 변경 예정인 사용자들에 대한 18년도와 19년도 조사 자료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이미 작은 규모와 대규모 환경의 기업에서는 대략 27% 정도가 클라우드화된 VDI를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고 41% 정도의 설문 참가자들이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서비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보이시는 자료와 같이 글로벌 시장에서도 이미 클라우드 환경의 VDI는 많은이 도입을 하였고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앞으로 계속 클라우드 환경의 VDI 수요가 늘어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면 왜 기업에서는 관심을 가지느냐라는 설문조사에서는 사용한 만큼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 때문에 비용을 줄일 수 있어서 관심을 가진다는 것이 약 14% 정도이고 클라우드 환경의 VDI 서비스는 이제 재복구와 유지 보수에 대해서 기존의 환경보다 이점이 있다가 14% 정도이며 클라우드 퍼스트 정책을 통해서 클라우드를 우선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 13%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현재 여러 기업들이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VDI를 고려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런 디지털 워크스페이스를 도입하려고 하는 데 있어서 아직 몇몇 여러 도전 과제들이 있고 저해되는 요소가 있어요. 그 과제들이 뭐냐면은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운영 비용과 법규 및 규제 등과 함께 클라우드에 대한 신뢰도 부족이 도입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소이자 도전 과제로 나타났고요. 또한 그 외 몇몇 이유로는 서비스 사례 부족과 성능적 이슈와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지식 부족 등의 몇몇 이유 등이 있어요. 그러나 최근 4차 산업혁명과 맞물려 계속 스마트해지고 디지털화해지는 이 기술의 흐름에 맞춰 법규와 규제들이 완화되고 있는 추세와 현재 시장을 보았을 때 향후에 이제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VDI 서비스가 계속 활발히 진행되고 발전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글로벌 디지털 워크스페이스 동향은 현재 이렇게 되고 다음으로는 짧은 데모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말로만 제가 이 VDI 동향과 VDI가 무엇인지 설명드리는 것보다 현재 VDI 시장이 어느 정도로 성장을 하였고 VDI가 어떠한 성능을 내는지 알 수 있으시게 데모 영상을 준비하였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현재 VDI 시장의 기술이 어느 정도까지 성장을 했구나 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영상을 보시는 후에 이어서 시트릭스 온 애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준비된 영상은 시트릭스 VM에서 게임을 플레이하는 영상인데요. 한번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보이시는 게임 영상은 저희 내부 체험센터에 구축된 VM을 스트리밍 받아서 화면값을 저희 사무실 접속 단말에 출력을 해주는 것인데요. 일단 보시기에는 어떤 평가를 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지만 보기에는 끊김이나 버벅거림이 거의 보이지가 않죠. 지금 플레이하고 있는 게임은 실제 로컬 PC에서 하는데 필요한 최소 시스템 요구사항은 인텔 i5 이상의 CPU와 램 8기가 이상의 메모리, 그래픽 엔비디아 GTS 970 정도의 최소 요구사항이 있어요. 그런데 이 접속 단말인 싱클라이언트는 이 게임의 최소 요구사항에 훨씬 못 미치는 하드웨어 스펙인 암드 프레리 팔콘이라고 인텔 i3에도 못 미치는 CPU 성능과 4기가 램 등의 단말 사양이지만 저희 체험센터 내에 있는 VM에서 게임을 하는 것을 스트리밍 받는 것인데 매끄럽게 잘 보이시죠? 이렇듯 이 접속 단말 사양이 높지 않아도 VM 사양이 높으면은 사용자에게 높은 성능과 로컬 PC와 비슷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해 줄 수 있어요. 이렇게 현재 VDI가 많은 발전과 성장을 하였고 높은 성능을 제공해 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부터는 시트릭스라는 가상화 솔루션 특징과 왜 시트릭스가 글로벌 가상화 업계 리더인지와 왜 시트릭스 온 애저이고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이 썼을 때 어떤 시너지를
고객에게 제공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트릭스 버추얼 앱 앤 데스크탑은 클라우드와 온프라미스 환경 또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을 지원하는 앱 앤 데스크탑 가상화 솔루션입니다. 이 솔루션의 특징으로는 크게 익스피리언스, 시큐리티, 플렉시빌리티인데요. 익스피리언스는 시트릭스만의 강점인 우수한 리모트 프로토콜인 HDX 프로토콜로 사용자에게 이제 기존 환경과 동일한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유사한 경험을 제공해 주는데요. 또한 이 버추얼 앱 앤 데스크탑은 망분리 솔루션으로도 보안성을 인정받은 좀 안정적인 솔루션으로 안정적인 보안 환경을 제공하면서도 사용자에게 높은 생산성을 제공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 인증 서비스들과도 완벽한 호환성을 가지고 있어 싱글 사인온과 투팩터 인증의 유연성을 제공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시트릭스는 어떤 접속 단말이든지 사용자에게 편리한 작업 공간을 제공해 주는데요. 모바일이나 태블릿 환경에서 접속해도 불편함이 없도록 모바일과 태블릿에 맞는 UI로 자동 변경이 가능하고 이 환경에서 사용 가능한 여러 편의 기능을 제공하여 사용자에게 이제 유연함을 제공해줘 높은 생산성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 세 가지가 대표적인 특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용자 경험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어떻게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냐면은 시트릭스는 이제 프로토콜의 강점을 가지고 있어요. HDX라는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높은 사용자 경험을 제공해 주는데 이 HDX 프로토콜의 핵심 기술은 어댑티브 트랜스포트, 어댑티브 디스플레이, 어댑티브 트루풋 이 세 가지 핵심 기술로 사용자에게 최선의 사용자 경험을 제공해 줘요. 첫째로 이 어댑티브 트랜스포트, 즉 전송을 좀 최적화해 주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시트릭스는 TCP 기반의 통신인데 어댑티브 트랜스포트에 EDT라는 것을 만들어내면서 이 EDT는 패킷이 TCP와 UDP를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네트워크가 좋으면 TCP를 사용하고 네트워크가 열악하면 UDP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사용자에게 좀 최적화된 전송이 가능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시트릭스의 어댑티브 트랜스포트, 즉 적응형 전송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어댑티브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를 최적화하는 것인데 시트릭스의 VDI는 화면값을 ICA라는 파일로 압축해서 전송받고 그 압축된 파일을 풀어서 저희가 이제 화면값을 전달받는 방식인데요. 이러한 압축 방식을 어댑티브 디스플레이를 사용해서 텍스트 영역과 동영상 영역, 이미지 영역을 따로따로 압축이 가능하여 사용자에게 뚜렷하고 최적화된 화면을 제공합니다. 현재 이 기술은 여러 이제 VDI 벤더들 중에서 시트릭스만이 좀 가능한 기술로서 시트릭스의 장점인 기술이에요. 세 번째로 이제 어댑티브 스루풋은 품질 및 이제 성능을 최적화해 주는 것인데 예전에는 이 TCP 패킷 버퍼 사이즈가 고정이었는데 이를 이제 동적으로 변경이 가능해졌어요. 이 말은 지금 이제 알아서 패킷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다 이건데요. 이렇게 패킷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트워크 대역폭이 좋으면 아마 성능이 어마어마하게 좋게 나오겠죠. 정리를 하자면은 네트워크 상황을 보면서 아웃풋 버퍼를 조절하고 하면서 품질과 성능을 최적화해 준다가 어댑티브 스루풋입니다. 이렇게가 이제 HDX 어댑티브 기술에 대해 짧은 소개를 드렸고요. 이제 시트릭스 VDI를 애저 인프라 위에서 썼을 때 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트릭스 온 애저, 즉 애저 위에 VM을 생성하여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고민이자 걱정거리는 무엇일까요? 저는 아마 비용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마 웨비나를 듣고 계신 분들 또한 비용이 가장 큰 고민거리일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애저에 이제 VM을 생성하여 운영할 때 사용한 만큼 이제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VM의 전원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VM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관리자가 일일이 전원을 제어하고 관리하기에는 많은 불편함과 이제 귀찮은 부분이 있고 좀 비효율적이잖아요. 저희는 늘 일을 할 때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일을 하기를 원하잖아요. 이러한 전원 관리의 불편함을 시트릭스의 전원 관리 기능인 오토스케일을 통해서 애저 인프라 위에 VM들의 전원 관리를 자동화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오토스케일 기능을 통해서 애저의 구독 비용 절약이 가능하고 인건비와 운영 비용을 대폭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주중과 주말 및 이제 업무 시간과 비업무 시간을 지정해서 VM들 전원을 제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업무 시간 외에는 VM 전원을 자동으로 끄게 하고 최소 VM만으로 운영을 하게끔만 해서 많은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머신당 사용 내역을 기반으로 비용이 예측이 가능하기에 좀 많은 비용을 절약 및 효율적 운영이 가능하겠죠. 애저 인프라 위에 VM 운영을 한다면 이 기능이 정말 중요하겠죠. 지금까지는 시트리스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는 왜 시트리스 VDI 운영을 여러 퍼블릭 클라우드 중 왜 애저가 좋고 최선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애저는 AWS와 GCP 등과 비교해서 어떠한 이점과 특징을 가지기에 왜 애저 이아스를 사용해야 하고 시트리스 온 애저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장표를 보시면은 파란색 동그라미로 표시된 게 보이시나요? 네, 이게 애저 데이터 센터인데요. 보이시는 것처럼 애저는 현존하는 퍼블릭 클라우드 중 최대 규모로서 이제 AWS와 GCP보다 많은 데이터 센터를 보유하고 있어요. 또한 이제 애저는 여러 보안 인증을 받고 있는 퍼블릭 클라우드인데요. 그 중에서 ISMS 27001 보안 인증을 받고 있어서 애저 인프라를 사용하는 한국 기업들이 보안 인증을 고려한다면 애저를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애저는 데이터 센터가 가까운 거리에 쌍으로 페어링되어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시죠? 한국에 2개, 일본도 2개, 중국도 2개 등등 이 전 세계적으로 쌍으로 페어링이 되어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재복구 시나리오를 구현했을 시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아스 인프라로 애저를 사용 시에 많은 이점을 고객분들이 가져갈 수 있습니다. 또한 시트릭스는 마이크로소프트와 30년 이상의 강력한 파트너십을 맺고서 고객들의 요구사항들을 지원하고 있으며 전 세계의 수천만 명의 사용자에게 최적의 업무 환경을 제공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시트릭스와 마이크로소프트는 포춘지 선정으로 전 세계 100대 기업의 90% 이상과 500대 기업의 약 4만여 명과 전 세계적으로는 수천만의 고객들을 보유하고 있을 정도로 시트릭스와 마이크로소프트 이 둘은 콜라보하여 많은 시너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기업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스카이프 비즈니스와 최근에는 팀즈를 많이들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스카이프와 팀즈는 시트릭스 VDI 업무 환경에서 사용 시 시트릭스의 HDX 기능 중에 리얼타임 옵티마이저 팩 기능을 통해서 팀즈와 스카이프 사용을 하시는 고객분들께서는 최적화된 오디오와 비디오 성능을 제공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구성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구성 방안으로는 이제 시트릭스 버추얼 에벤 데스크탑을 애저 이아스 인프라 위에서 풀 구성을 해서 사용을 하는 시트릭스 온 애저 방안 1과 시트릭스 클라우드와 애저 인프라를 같이 사용하는 시트릭스 클라우드 온 애저 방안 2를 이번 웨비나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구성 방안 1인 시트릭스 온 애저는 VDI를 구성하여 사용하는데 필요한 모든 리소스를 애저 이아스 인프라를 활용하여 구성에 사용하겠다는 건데 즉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VM 인스턴스들 이제 예를 들어서 윈도우즈 10과 같은 사용자 VM들과 VDI 관리를 위해 필요한 VDI 중앙 관리 요소와 그리고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에서 고객들이 안전하게 사용 및 호스팅을 하기 위해 필요한 시트릭스 VPN 게이트웨이 등 모든 리소스를 애저 이아스 위에 만들어서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또한 이제 기존 사내 업무망에 있는 PC와 사내 그룹웨어, ERP 또는 인사 시스템 등과 애저 VNet이 통신하기 위해서는 인프라 VNet과 사내 업무망 간에 애저 VPN 게이트웨이를 통해 보안 터널을 맺어 안전하게 사내 업무망에 접속 및 업무를 볼 수 있게끔 구성을 하여 사용하는 것이 방안 1인 시트릭스 온 애저입니다.
이렇게 사용했을 때의 특징으로는 사용한 만큼의 비용을 지불하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VM들의 운영이 가능하겠죠. 또한 기존의 온프라미스 환경에 구축을 할 때보다 초기 구축 기간을 많이 단축시킬 수가 있어요. 또한 이제 VM과 네트워크에 대한 SLA, 즉 서비스 수준 계약을 보장을 하게 되며 기존의 시트릭스 VDI를 사용하시고 있다가 애저로 마이그레이션을 하시는 경우에는 기존의 시트릭스 라이센스를 활용하여 구성이 가능하다라는 게 구성 방안 1의 특징입니다. 다음으로는 두 번째 구성 방안인 시트릭스 클라우드 온 애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이제 구성 방안 1인 시트릭스 온 애저와 보시기에 차이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네. 차이점은 이제 시트릭스 클라우드와 애저를 사용한다는 것인데요. 그러면 이제 구성 방안 1과에 정확히 어떤 차이점이 있냐고 물어보실 텐데요. 구성 방안 1과의 이해 차이점은 시트릭스 VDI를 구성하여 배포하는 데에는 VDI의 중앙 관리 요소들이 필요한데 이 부분은 시트릭스 클라우드를 사용하여 사스 형태로 시트릭스가 고객에게 제공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VDI를 관리하는 요소들을 사스 형태로 시트릭스가 제공 및 관리를 해주니까 일단 운영 및 유지 보수의 이점을 많이 가져가겠죠. 그리고 이제 방안 1은 VDI에 운영하는 중앙 관리 요소를 직접 애저 위에 VM을 생성해 구축을 해야 하는데 이러한 부분을 사스 형태로 시트릭스가 제공하니까 애저의 관리 인스턴스가 줄어서 월간 또는 연간 발생하는 비용이 꽤 많이 세이브가 되겠죠. 이게 구성 방안 1과의 첫 번째 차이점인데요. 그리고 이제 또한 두 번째 차이점이 있는데 저는 이게 시트릭스 클라우드 온 애저를 사용하는 이유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제 뭐냐면은 EOS 된 윈도우즈 7을 시트릭스 클라우드 온 애저에서는 지원을 하며 또한 윈도우즈 10 멀티 세션을 시트릭스 클라우드 온 애저에서만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 말은 즉 이제 하나의 VM 인스턴스를 애저에 생성을 하고 그 VM의 10명, 20명 등 여러 사용자가 한 개의 VM에 접속을 해서 개인 업무를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이제 그러면은 애저에서의 이제 VM 인스턴스가 줄게 되니까 비용적으로도 많은 절약이 가능하겠죠. 이게 저는 정말 어마어마한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아마 또 이런 궁금증을 가질 수도 있겠는데요. 시트릭스 클라우드 온 애저를 안 쓰고 그냥 나는 윈도우즈에 WVD를 쓸 거야. 굳이 시트릭스랑 같이 써야 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냥 이렇게 사용을 하셔도 윈도우즈 10 멀티 세션은 사용이 가능하세요. 하지만 그냥 WVD를 사용하는 것보다 시트릭스와 함께 씀으로 인해서 시트릭스만의 강력한 HDX 기술들로 사용자에게 최적의 사용자 경험과 높은 성능을 제공해 줄 수 있다. 또한 이제 시트릭스만이 가지고 있는 VDI 운영 기술 및 이 기능들을 사용함으로써 높은 보안성과 유지 보수의 이점 및 장애 발생 시 장애 해결에 많은 이점을 제공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트릭스 온 애저를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시트릭스 온 애저의 구성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 실제 이제 고객들이 도입을 해서 사용을 하는 고객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성의 개요로는 시트릭스 온 애저로 즉 애저 인프라 위에 VDI를 구성하는데 필요한 관리 및 운영용 VM과 VM 보이시는 구성도처럼 애저 인프라 위에 VDI를 구축하였고 내부에 있는 접속 단말과 외부에 있는 접속 단말들을 VPN을 통해 애저에 있는 VM들을 안전하게 접속하여 사용하고 또한 이제 사내망과 애저 VNet 간의 애저 VPN 게이트웨이 터널을 통해서 사내에 있는 그룹이나 내부 시스템에 접속을 하게 구성을 하였어요. 이렇게 사용했을 때 실제 고객이 기존의 환경 대비 좀 호환성이 좋고 기대 이상이었다고 하네요. 좋은 소식이죠. 이걸 다음 사례 또한 이제 시트릭스 온 애저를 사용하여 구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방금 전에 보여드린 사례와 차이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 차이점은 인프라 리전이 이제 단일 지역이 아니라 한국, 태국, 일본 이렇게 세 개 지역의 리전에 VM 인스턴스를 구성을 하였고 그 구성도를 보시면은 일본의 관리 및 운영용 VM 인스턴스들을 구성하였습니다. 보시면은 각 한국, 일본, 태국이 모두 다른 VNet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각자 다른 VNet을 가졌지만 애저의 VNet 피어링 기술을 통해서 다른 리전의 VNet과의 손쉽게 연결을 하여 통신을 있게 하였습니다. 또한 이렇게 구성하였을 때 시트릭스가 주는 장점이 있는데요. 이 아키텍처에서는 이제 중앙 관리해주는 요소가 일본에 있기에 한국과 태국 리전에서 접속하는 사람들은 일본 쪽 사이트에 접속을 하고서 일본에서 호스팅을 받아야겠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느리겠죠. 그런데 이 시트릭스 게이트웨이가 제공하는 이제 옵티멀 라우팅이라는 기술을 사용하게 된다면은 한국 사용자들은 VM 접속 위에서 일본 쪽으로 접속을 하나 호스팅은 이제 한국에서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느리지 않고 빠른 성능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되겠죠. 즉 한마디로 사용자는 한국과 일본과 태국 등에서 장소나 접속 기기에 제약을 받지 않으면서 업무를 볼 수 있기에 사용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리하고 회사 입장에서는 업무의 생산성 또한 많이 올라가겠죠. 이러한 옵티멀 라우팅 기술은 여러 나라에 지점을 두면서 관리하는 곳은 하나의 단일 공간에서 하고자 하는 기업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메리트가 되는 부분이겠죠. 요약을 하겠습니다. 이 구성도는 시트릭스 온 애저를 구성을 하고서 각 나라별로 구성된 것들을 VNet 피어링으로 손쉽게 통신 가능하게끔 만들었으며 시트릭스의 옵티멀 라우팅을 통해 여러 나라에서 VDI 접속을 할 때에도 높은 성능을 제공받는다가 이 고객사례의 특징으로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다음으로는 적용 및 고려사항인데요. 고객분들께서 VDI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 VM 인스턴스에 대한 여러 적용 및 고려사항들이 있을 텐데요. 그에 따라 이제 VM 인스턴스 사양이 변경이 될 것이고 또 그에 따라 비용 또한 달라지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 세 가지 정도의 VM 인스턴스에 대한 적용 및 고려사항이 있는데 그 세 가지가 무엇이냐면은 GPU 작업용인 vGPU VDI와 일반 PC와 유사한 성능을 내는 고성능 VDI, 개발자용 VDI 이렇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CAD나 의료 분야나 디자인 작업이나 항공 등의 3D 그래픽 업무를 하는 고객들을 위하여 vGPU를 할당하여 VDI 내에서 고급 디자인 및 그래픽 작업 등의 GPU가 필요한 환경에서도 VDI로 업무를 볼 수 있게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vGPU를 할당해서 VDI를 사용하신다면 비용은 일반 VDI보다는 많이 발생하지만 일반 PC보다는 더 좋은 성능을 낼 수 있겠죠. 두 번째 적용사항인 고성능 VDI는 vGPU VDI와는 다르게 GPU를 할당하지 않기 때문에 4K 동영상이나 3D 앱 등을 사용 시 vGPU가 아닌 WDDM이라는 시트릭스 기술을 통해 에뮬레이팅 하기 때문에 vGPU보다는 그래픽 성능이 저하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vGPU VDI보다는 비용이 적게 발생하면서 기존 PC보다는 조금 부족하지만 유사한 성능을 제공해 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VDI 특성상 보안과 이동성이 기존의 환경 대비 높은 보안과 이동성을 보장하기에 사용하는 사용자한테는 장소에 대한 제약이 없으면서 높은 보안성을 제공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개발자용 VDI 같은 경우는 소스 코드 유출 등과 같은 보안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시트릭스 중앙관리 요소에서 클립보드 제한 정책 및 이제 세션의 워터마크 등의 여러 보안 기능 사용이 가능해서 기존 PC보다 데이터 유출 가능성이 없어서 높은 보안성을 제공해 줍니다. 또한 이제 개발을 위한 VDI로서 고용량의 리소스들을 제공하여서 그래픽의 품질 같은 것보다는 빠른 키보드 응답 속도를 제공하거나 소스 코드나 개발 툴들을 설치할 용량과 소스 코드, 컴파일 속도 등을 위한 이 고성능의
CPU 및 충분한 메모리 용량 등을 제공하여 개발을 위한 최적화된 환경을 제공합니다. 이 세 가지 정도가 대표적인 VM 인스턴스에 대한 적용 및 고려사항들인데요. 이러한 고려사항들을 애저 인프라를 도입하여 사용한다면은 정말 손쉽게 도입하여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애저라는 퍼블릭 클라우드 인프라를 꼭 사용을 해야겠죠. 다음으로는 이제 시트릭스 온 애저를 사용하기 위해서 있어야 할 표준 품목 리스트들입니다. 기본적으로 시트리스 버추얼 앱 앤 데스크탑을 사용하기 위한 라이선스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시트릭스 옵티멀 라우팅과 VPN 게이트웨이 서비스를 위하여 시트릭스 ADC VPX 라이센스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애저 인프라 위에 버추얼 앱 앤 데스크탑을 구축하기 때문에 VDI 중앙관리 요소를 구축하기 위한 관리용 윈도우즈 서버 VM들과 윈도우즈 서버 라이센스와 세션의 상태 및 연결 구성 정보 등의 데이터 저장을 위해 마이크로소프트 이제 SQL 서버 라이센스와 운영을 하는 데 있어 필요한 공인 스태틱 IP와 인증서 등이 필요하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윈도우즈 10 VM 인스턴스 및 사양이 필요하며 사내 온프라미스 환경 연결을 위하신다면은 애저 VPN 게이트웨이가 필요합니다. 이제 마지막 기타로 구축 비용과 운영 서비스에 대한 품목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시트릭스 온 애저를 구성 시 표준 품목들인데요. 여기에 만약 우리가 윈도우즈 10 멀티 세션과 사스 기반으로 제공되는 중앙관리 요소들을 사용 원하셔서 시트릭스 클라우드 온 애저를 도입을 원하신다면은 즉 중앙관리 요소들, 즉 윈도우즈 서버 VM 인스턴스와 윈도우즈 서버 품목들이 많이 제외되고 시트릭스 버추얼 앱 앤 데스크탑 라이센스가 빠지고 시트릭스 클라우드 라이센스가 추가되는 등의 품목은 조금 변경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주시느라 고생들 하셨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다우 데이터가 고객분들이 체험하실 수 있도록 체험센터를 구성을 하였어요. 그렇게 이제 시트릭스 온 애저를 도입이나 검토를 하시는 데 있어 테스트해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다우 데이터를 통해서 문의를 주시면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구축한 체험센터 품목들인데요. 저희는 시트릭스 클라우드 온 애저로 풀드 VM 2개, 즉 사용하고 난 뒤에 로그아웃하면 초기화가 되는 VM과 퍼스널 VM 1개, 즉 사용을 하고 난 뒤에도 초기화가 되지 않는 VM, 그리고 이제 멀티 세션 한 대로 여러 사람들이 하나의 VM에 동시에 접속을 해서 사용이 가능한 VM들을 준비를 하였고 거기에 추가로 앱 가상화를 구성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구성한 체험센터에 사용해보시고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여기 있는 저희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담당자인 오은 과장과 시트릭스 담당자인 박경석 과장한테 메일 또는 전화 주시면은 친절하고 자세하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안의 화제인 시트릭스 온 애저에 대한 웨비나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 웨비나를 들으시면서 궁금하셨던 내용들 질문해 주시면 저희가 아는 한 모든 것들을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웨비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마치기에 앞서 코로나 조심하시고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이시는 메일 보이시죠? 이 메일로 메일 주시면은 제가 성심성의껏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웨비나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치겠습니다.